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은 이 금과 관련된 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그냥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더라도 금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 금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뷰를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접적으로나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우리 조금만 키분하게 멤버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쪽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보시면 사부님 갈라코인, 코인베이스와 후오비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 덕분에 이후에 이날이 11월 16일이죠. 11월 16일이고 이날 이후에 한 100%가량 더 올랐습니다. 현재 갈라코인은 2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에게 이제 갈라코인에 투자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코인을 하고 계시는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우리 멤버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갈라코인에 대해서 한 200%가량은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젠 후오비에서도 거래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타운스타 노드 판매와 미란더스 복스 판매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군요. 네,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P2E 게임이 앞으로 주류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것저것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임은 땡땡땡땡 게임입니다. 곧 게임이 런칭될 것 같은데 영상이 흥미롭네요. 네, 참고로 저는 이제 P2E 게임에 대해서 상당한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모든 대부분의 코인 프로젝트가 선진입한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진입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이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공할 만한 P2E 게임에 먼저 진입할 경우 어마무시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도 엑시 인피니티에 이제 초기 진입한 사람들은 한 달에 최소한 이제 1억 이상의 그런 수익을 고정적으로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최대한 좀 성공할 수 있는 게임들에서 선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미 제가 선진한 게임도 있어요. 우리 멤버분들도 아실 겁니다. 공개적으로 해드렸고 방법도 제가 공개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텔레그램 분들과는 지속적으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 드렸고 캡처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드렸습니다. 자, 초기 진입 비용이 얼마인가요? 캐릭터를 구매해서 그 캐릭터로 게임을 즐기면 코인을 얻는 방식이고요. 어제 1차 세일을 했는데 일반 상자, 에픽 상자, 전설 상자로 한정 수량 판매하였습니다. 계정당 한 개의 상자만 살 수 있었고요. 저는 에픽 상자를 하나 샀습니다. 아마 조만간 게임 오픈 전에 2차 세일을 할 것 같고요. 유저 간 거래도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수익도 수익이지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사부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 지분을 배치해두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자유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흐름을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교육이라고 느껴집니다. 예전에 학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다니길 정말 잘한 결정인 것 같아서 인생에 있어서 손꼽히게 잘한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조금 부끄러워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필승!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필승 투자 아카데미입니다. 반드시 훌륭한 투자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좋은 마음 분들의 멤버분들은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제가 해드리는 분석들, 말씀들 꾸준히 보시면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최대한 더욱더 정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1월 17일 그리고 사부님 덕분에 장이 힘든데도 역대급 수익을 올리고 오셔서 너무 사부님께 고마워서 인증샷 올립니다. 예, 컴투스하고 카카오게임즈 대략 한 35%랑 17% 수익 중인 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계좌는 장투형 계좌입니다. 사부님 따라서 한 주도 안 팔고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일단 저는 최근에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이 점차 인플레이션은 물론이고요. 스태그플레이션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또한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는 단기적인 이슈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로 삼을 생각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략 한 12% 급등했죠. 1년 만에 12%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도 2019년 기준으로 1%였는데 현재는 3.1%까지 완전 3배가 뛰었어요. 고작 2년 만에 3배가 인플레이션 수치가 뛰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히 이제 디플레 국가일 것 같았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8%, 중국은 13%가 뛰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뛰고 있고요. 특히 임금도 상승하고 있어요. 따라서 임금 상승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를 상승하는데 경기가 죽어버리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걱정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물가가 뛰고 있고요. 임금도 상승하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미국 기준으로 10년 내 최저치입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살아나질 않고 있어요. 살아나긴커녕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의미한 그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저는 이제 긴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상이 단기적으로밖에 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았던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디플레로 갈 거예요. 뭐 인플레든 디플레든 스태그플레이션보다 훨씬 낫습니다. 따라서 딱히 걱정할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 제가 9월 20일에 이제 텔레그램방에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에게 적어드리는 분석글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월 20일이면 금 기준으로 한 이날이죠. 9월 20일이면 예, 정확히 이날 이제 이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뭐 금 가격은 꽤나 상승한 상황이죠. 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역시 기회일 뿐. 예, 텔레그램방에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 핵심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저는 하반기부터 시작된 지속된 물가 상승을 두고 연준은 계속해서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일시적 인플레는 없다고 말씀드렸으며, 이는 미국 정부도 연준도 알고 있으나 미국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로 제넷 옐런의 발언과 행동을 분석해드렸었죠. 한동안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입니다. 이는 미중 패권 전쟁의 이것도 핵심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연준이 강조하는 일시적 인플레는 주장이 깨지기 십상이며, 일시적 인플레라는 논지가 깨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로의 진입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자, 어느 한 면만 보고 시대 흐름을 파악하기에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PPI, CPI로 대표되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입, 수출 물가 지수도 같이 봐야 합니다. 허나 온 세상이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빠져 있고 미국 수입, 수출 물가 지수는 보지 않고 있죠. 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과거와 현재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하였고 수출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약 12% 상승하였습니다. 수출 물가 지수가 더 높기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 그러니까 자본 거래를 제외한 국제 간 거래가 상승하면서 경기에 좋다고 할 수 있으나 실상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은 수출하는 양보다 수입하는 양이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강도 높은 관세 규제를 통해서 수입을 줄여 아무리 경상수지의 흑자를 도모하여도 딱히 좋아지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은 시스템상 경상수지의 적자가 당연시되는 국가이며 중간중간 몸집,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미중 패권 전쟁이 작업 시행의 리스크를 극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다면 계속 가야 하고, 미, 중, 둘 중 누구 하나가 무너질 때까지 지금의 흐름을 멈추기가 매우 어렵기에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플레가 유지되거나 더 상승할 경우 사이클의 마무리 시점에 미국 경제,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이것도 핵심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현상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는 상승하는데 소비가 살지 않아 경기가 더욱 악화되는 흐름을 뜻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최악의 상황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일 뿐이며 설사 최악으로 치닫더라도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조금씩이나마 올라오고 있기에 투자자라면 염두에 둬야 한다고 판단하여 분석해 드립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까지 올라간 것과 달리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이 100입니다. 86에서 71로 2021년 하반기 들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10년 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심리지수가 안 좋다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 변이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연 등의 이유로 경기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로 작용할 뿐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앞에 불경기는 이것도 이제 넘기겠습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100년간 제대로 된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에 딱 한 번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연준이 대세 금리 인상 시기와 일치하는데 물가가 말도 안 되게 폭등하니 경기가 안 좋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70년대의 물가 상승기에 대비하여 대응하기 위해 연준은 2년 뒤인 1972년부터 1975년까지 금리를 2.5%에서 12.5%까지 폭발적으로 인상하였으나 물가는 이보다 더 폭등하였고 인플레 지자산인 금은 5년간 약 5.5배 가격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물가가 서서히 잡혔고 연준은 망가져버린 경기를 살리기 위해 1975년부터 1977년까지 금리를 12.5%에서 5%까지 인하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가는 다시 뛰었고 연준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금리를 5%에서 20%까지 폭발적으로 인상하여 겨우 물가를 잡았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순간에도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상승하여 약 4년 만에 8.7배 상승하였습니다. 금 가격이 1970년대 저점 대비 24배 상승한 뒤에야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입니다. 금분해제를 폐지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리얼 자산으로서 알려진 금이 이러한 변동성을 보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50% 폭락, 반등, 20% 하락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렇듯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였고 시장이 이를 인지하는 순간 금리가 빠르게 상승 혹은 인상되더라도 핵심 자산들의 가격은 이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플레든 디플레든 스태그든 어떤 사태가 도래하든 자산시장이 얼마나 무너지든 반대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는 자산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 봉착하든 정확히 예측하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10중 8구 기회로 작용합니다. 저는 최악의 단기적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으며 설사 현실화된다 한들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승! 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스태그 현상이 더 지속되더라도 혹은 인플레 현상이 지속된다 한들 결국 이런 금과 같은 자산은 더욱더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그러한 시작이 저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에 대한 골드에 대한 분석이었고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획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프레싱이었습니다. 필승!